문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정신과, 치매 정신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진주 설립 노력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5부 자유발언은 전 시민 전수검사 실시 요구도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라 진주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사전 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7번 3천만 원 이상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보건소 의료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전자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갱서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3,664만 원입니다. 12페이지 10번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 사업으로 상시선별진료소 신축에 국비 1억 7,500만 원, 도비 8,750만 원, 12,3억 8,750만 원 등 총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되며 올 4월 말 기준 2억 8,78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 6,214만 원입니다. 다음 12번 건설공사 집행 현황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선별진료소 신축공사를 전자입찰을 통해 JM종합건설 주식회사, SM전력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각각 3억 9,672만 3천 원과 3,681만 원입니다. 13페이지 14번 맹시 2월 사업비 집행 내역 관련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예산액은 4억 5천만 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1,918만 4천 원, 2021년 맹시 2월액은 4억 3,801만 6천 원이며 집행액은 2억 4,666만 1,440원입니다. 맹시 2월 사유는 국도비 예산 교부 지연으로 준공이 미 도래하였으며 준공은 당초 5월로 예정되었으나 6월 중 경남도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 6월 말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액은 55억 5,379만 7만 9천 원으로 2020년 지출액은 55억 2,269만 9,580원이며 2021년 맹시 이율액은 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77만 9,640원이며 맹시 2월 사유는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사업 계획 변경으로 맹시 2월 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예산액 국비 1억 3,580만 원이 교부가 지연되어 맹시 2월 되었습니다. 국비 교부 후 사업 대상자 208명 접종을 실시해 백신비 및 시행비 427만 5,7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번 국도비 예산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사업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운영 사업이며 2020년 국비 3억 원이 내려왔으나
민간 의료기관 신청이 없어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반납 예정입니다. 14페이지 24합은 무인경비 시스템 현황입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은 근무 직원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민원센터에 25대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까지는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를 수의계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간 공개 경쟁 전자 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가드뱅크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총괄 용역 기간은 3년으로 매년 12월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25번 MOU 체결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협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단체의 적극적 협력으로 신속한 예방접종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 3월 15일 진주시 의사회와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경계 및 저장관리 협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경계 및 저장관리를 통한 진주 지역 주민의 안전한 백신 접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3월 22일 제896부대 1대대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보건소 주민 이용 현황은 의과 진료, 즉 진료실에 1,200명 등 12실의 20만 7,8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별 인원은 1만 3,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이며 이용 장소별 월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주민 이용 현황입니다. 4월 말 기준 56,636명이며 6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진료실 이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0년 2월 24일부터 초전동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와 건강진단서 등 발급 업무를 잠정 중단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지소 주민 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1개 보건지소를 이용한 사람은 연 8,281명이고 이는 2019년 대비 1만 5천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2020년 2월 말부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대응 근무에 투입되면서 보건지소의 의과 진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코로나 집중 대응을 위한 보건지소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2021년 이용 현황은 없습니다.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 이용 현황은 2020년도 13개 보건진료소 이용 인원은 연 2만 1,593명이고 독감 무료 접종이 집중되었던 10월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021년도 4월 기준 보건진료소 이용 인원은 4,542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보건소 연령대별 이용 인원입니다. 보건소 각 실별 줄된 이용 연령층을 살펴보면 진료실은 만성질환 등 진료를 받기 위해 50대 이상이, 후광보건센터는 유치, 이갈이 등 치과 예방 진료를 받기 위해 0세에서 9세가, 재활사업실은 행성질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60대 이상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실은 정기 예방접종을 위해 0세에서 9세가, 치매안심센터는 60대 이상이, 모자보건실은 신생아와 가임 여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지소 민원실은 운전면허 또는 시험용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는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건지소 연령대별 이용 현황입니다. 연령별 이용 특징을 살펴보면 전 보건지소 모두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읍면 지역에 해당 연령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진료 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보건진료소 연령대별 이용 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읍면 지역에 해당 연령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렴한 진료 비용과 접근성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건소 진료비 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서 진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2020년도 진료비 수입은 초전동 보건소 174만 원, 서부보건지소 863만 2천 원이며 2021년도 4월까지 진료비 수입은 초전동 보건소 1만 4천 원, 서부보건지소 347만 9천 원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초전동 보건소에서의 진료 업무와 건강진단서 등 발급 업무가 잠정 중단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서부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 수입도 대부분 서부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11개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은 총 1,893만 1,000원이고 지소별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한 보건지소 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2021년 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27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액은 총 3,390만 5천 원이고 진료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21년 4월 말 기준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액은 929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 보건소 의약품 구입 내역은 2020년 1월 고위험군 A형 간염 등 11억 4,148만 8천 원 구입하였습니다. 41차례에 걸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방법은 조달 구입, 단가 계약 등을 구입하였고, 수의 계약 건은 조달 구입을 할 수 없는 품목 및 조달이 일시 품절된 품목을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21년도 4월 30일 현재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2021년도 1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구입 등 총 12회 5,204만 4천 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2021년 역시 수의 계약은 전년도와 같은 이유로 시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1월 곰실린 갑셀 등 66종을 6차례에 걸쳐 1억 1,698만 5천 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3월 타이레놀 826만 4천 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고, 4월 보건진료소 의약품 337만 7천 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의료기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 2월 자동 혈압계 2대를 402만 1천 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2억 5,680만 8천 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34페이지 2021년도는 2월
심장 충격기 11대를 209만 원에 구입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494만 5천 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공중보건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는 모두 25명으로 의과 12명, 치과 6명, 한의과 7명입니다. 근무지 현황과 복무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 실태 점검 실적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일제점검 1회, 수시점검 2회 총 3회를 실시하였는데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 환자 진료에 따른 감염 위험수당으로 1인 월 5만 원을 지급하는데 2019년에 23명 1,399만 1천 원, 2020년에 23명 1,385만 9천 원, 2021년에 20명 377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추가 업무 활동 장려금 지급 대상 3명은 지급에 제외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방의학교실에 지정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2021년도 3월 1일부터 1년간 진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900명 내외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원 5명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은 6,858만 6천 원이고 조사 결과 자료는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각종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 중 전문의는 총 3명으로 안과, 성형외과, 내과 전문의 각 1명이며 2020년 4월 6일 임용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성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 7,477만 천 원이고 11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8번 의료취약지 순회 진료반 운영은 2020년 의료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502명 순회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7페이지 약품 수불 대장은 전국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보건기관 정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내 처방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의사 처방을 하면은 약품이 자동 수불되는 시스템입니다. 6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구급차 운행 건수 및 사용 내역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검체 이송 및 수송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각종 행사, 의료 지원, 코로나19 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396회, 2021년 22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방역수칙 지도 점검 실적 현황입니다. 36개 분야 11,720개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 24만 5,518회를 실시하였고 전자출입명부 필수 설치 의무화 업소 384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2번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59건 41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9페이지 13번 방역 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차량 및 장비 현황은 2020년도는 방역 차량 2대를 활용하였습니다. 방역 기계는 총 235대를 사용하는데 종류별로는 차량 연막기, 휴대용 연막기, 차량용 분무기, 휴대용 분무기, 휴대용 초미립자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다목적 방역 차량 1대 구입과 현 사용하고 있는 2대를 합쳐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계는 총 222대이며 종류별로는 2020년도와 동일합니다. 방역기계는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별 소요 예산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예산액이 20억 6,552만 7천 원이고 집행액은 20억 6,333만 6천 원입니다. 2021년도는 예산액이 19억 4,593만 7천 원이고 4월까지 집행액은 8억 2,496만 7천 원입니다. 과목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방역약품 구입 현황은 2020년에 기피제, 살충제, 살균제 등 28종을 구입하였으며 구입 금액은 5억 4,358만 9천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2021년에는 기피제, 살충제 등 총 21종을 구입하였으며 구입 금액은 5억 1,953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위탁 계약 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종류 및 예산은 2020년에는 BCG 등 19종이고 예산은 55억 5,377만 9천 원입니다. 2021년 역시 BCG 등 19종이며 예산은 49억 4,651만 4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6억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아율 감소에 따른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수 감소와 고위험군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액 순감에 의한 것입니다.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충무공동 LH 의원 등 162개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결핵 환자 관리 분야 중 환자 등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등록 환자는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제1병원 등 결핵 전담 간호사에서 167명, 일반 병의원에서 109명, 보건소 7명 등 총 283명입니다. 이 중 보건소 발견 환자가 적은 이유는 보건소에는 CT 등 정밀 기기가 없고 병원 이용 시 결핵으로 진단되면 건강보험 치료비 전액 지원되어 내소자도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4월 기준 결핵 환자 투약 관리를 받는 인원은 총 181명입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은 2020년도 예산액이 3억 8,512만 1천 원이며 집행액이 3억 2,744만 5천 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 사업 실적 저조 및 공무직 근로자 육아후직 등으로 5,767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은 3억 7,737만 1천 원이고 4월까지 집행액은 9,943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잠복기 결핵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국가 결핵 안심 국가 사업이 중단되고 역학 및 가족 접촉자 858명을 검진하여 잠복 결핵 양성자 185명을 발견하고 이 중 81명을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역학조사 가족 접촉자 114명을 검진하여 잠복 결핵 양성자 25명을 발견하고 이 중 12명을 투약 관리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한센 정착존 및 해패 보조 실적입니다. 한센 정착존 관리 현황은 2020년 우리시 한센인 정착존 3개소 49명,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인 33명, 총 82명이고 2021년 4월 기준 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 실적은 2020년도 984명 연인원입니다. 2021년도 328명 매월 정착촌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연 6회 개골제로 보건소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센 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 보강 잔액 발생 이유는 내동 신강원과 수곡 강명원 보수공사 후 잔액 발생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금 잔액 발생 이유는 대상자가 3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센 회폐 진료비 보조 현황입니다. 2020년 한센병 관리 위탁 진료비 2,201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4월 기준 2,18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페이지 적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성매개감염 검사 현황은 임질 클라미디아를 5,728건, 매독을 3,736건을 하였습니다. 이 중 이상자 발견 및 조치 사항은 33명으로 약 0.3%에 해당하며 모두 종사자를 일시 제한하였다가 완치 확인 후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54페이지 각종 감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2019년에 1,438명, 2020년에 1,110명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4월 기준 코로나를 포함하여 1,01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 결과 처분 현황은 2019년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개소, 의원급 11개소, 안경원 6개소, 의료도매상 2개소, 기타 1건 등 모두 24건을 적발하여 각각 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57페이지 2020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개소, 의원급 1개소를 적발하여 적법 조치하였고 58페이지 2021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개소, 의원급 2개소, 약국 1개소, 안마원 1개소 등 모두 7개소를 적발 후 조치하였습니다. 59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관내 안마시술소가 총 5개소였으며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에 관내 안마시술소가 총 4개이며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위반으로 약국 5개소, 의원 1개소 및 의약품 도매상 1개소를 적발하고 경고 처분하였고 병원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0페이지 검진기간 및 건강진단 등 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건강검진기간은 2020년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까지 건강진단 등 신고 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건강진단 신고는 모두 11개 의료기관에 66건을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이용 현황입니다. 2020년 진단결과서,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 재증명 발급 등 총 45,224명이 서부보건지소 민원실을 이용하였고 62페이지 2021년 4월까지 총 25,5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서부보건지소 진료실은 2020년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 발급 등 총 7,370명이 이용하였고 2021년 4월까지 총 2,35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들 질이 앞서가지고 9페이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참조하고 그렇게 넘어가셨는데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돼 가지고 지금 요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신데 간단하게 추려가지고 설명해 주고 들어가십시오.
서부 경남 공공부지는 정촌 면자리 구 정촌 초등학교 부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서부 경남 공공병원 건립 운영 및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요 진행이 올해까지 진행되면은 내년에 그 기재부 쪽으로 다시 면제 타당성을 해서 2023년도 정도 되면 건립될 예정입니다. 예, 작년 우리 감사 때도 이 예. 문제가 꼭 나왔었고 당연히 서부경남 공공의료관은 우리 시에서 와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주문을 하셨는데 예. 과장님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됐지만은 자료만 참고하시라 그러길래 제가 한번 주인 경과라든지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마이크 켜시고요.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의원입니다. 55페이지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관련입니다. 처분 현황을 보면 시민의 건강 최후 보루이자 생명을 지켜줘야 할 병의원과 의약품 도매상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행정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에서 전국 병원 중 대리 수술 사고 등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힘드시겠지만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병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객무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예. 지도 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정인 의원님께서 정인 의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 어제 확진자가 556명이죠, 전국에. 예. 네, 우리 진주시는 오늘 3명 나왔습니다. 오늘은 2명. 2명입니까? 예. 하여튼 2명, 3명 또 안 나온 날도 있고 해서 안 나오면 좋지만 이제 2명, 3명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도 우리가 다 잘 대처할 수 있겠다 하는 좀 안정감이 들 정도로 좀 잠잠해졌습니다. 이때까지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에 서은혜 의원이 2월 24일에 그때 이 통장과 국제기도원 집단 감염이 있어서 정말 관계자분들과 시민들이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제 2번이나 집단 발생이 생기니까 이 통장에서 너무나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은 데다가 또 국제기도원이 생기니까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청정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이라 생각했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또 시간이 지연되고 뭐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강원도 강릉시는 그 당시에 12월 12일에 전시민 전수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전국 최초로. 그래서 저도 자가격리돼 있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또 일도 많았겠지만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잠잠해졌으면 천만다행인데 그때 400명이 5월까지 그 뒤로 목욕탕, 지인, 유흥업소, 기타 등등 해가지고 3배로 늘어나고 한 1200명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가 참 했더라면 우리가 이 통장에 대한
그 철저한 조사를 했더라면은 보균자들을 잘 찾아내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나간 후회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으면은 네. 괜찮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발생이 많이 되었잖아요. 예. 근데 시민들 생각은 이 통장에 이제 우리가 방백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이 통장 관련돼서 계속 많이 나오면 이게 행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긁어 부스럼이 되니까 이걸 적게 나오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꼼수를 저희들이 부렸단 말입니까? 그냥 그 과장님 숫자를 문을 야기하지 드리는데 잠깐만요. 이게 검사를 과장님, 하는데 의원님이 과장님, 꼼수를 부렸다는 과장님, 거는 그건 제가 제시할 거고요. 제가 진행할 건데 여기에 대한 그냥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지 않다. 그렇게 원론적인 과장님 생각하시는 답변만 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라고. 그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저희가 유정상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유정상자 검사가 우선이지 무조건 전수검사가 전체에 대한은 아닙니다. 유정상자 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상 희망 검사를 받아야지 유정상 검사를 놔주고 지금 저희들을 갖다가 전수 검사를 하락하면은 그거는 저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지금까지 저희가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정윤영 질의하시는데 정윤영께서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렇게 발생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아니고 생각하지 전수조사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했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게 큰 파장을 가지 않았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주고 하십시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다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크게 그 시간 끌 문제가 아니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전수조사를 뭐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긴 했고 또 아까 뭐 강릉 예를 드시고는 했는데 실제 그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이걸 아마 먼저 시행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 의원님들 앞으로 전체 국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안 하는 이유에 관계된 것들을 한번 그 자료로 다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우리 과장이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우선순위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사실 유정상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사실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수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목욕탕이 있었을 때 실제 어떤 지역을 정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예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전수조사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전수검사는 많은 기관들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앞에 검사를 해놓은 사이에 또 다른 감염 경로로 해가지고 이게 감염이 계속 이렇게 이어가기 때문에 전수조사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의님 추가 질의하기 전에 그 본 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잠깐만 짚고 가십시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공무원들이 일선에 계신 분들이 공보다는 가를 짚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우리 의원님들로 조금 단어 같은 거 신중히 하세요. 정윤희님 꼼수로 같은 단어 안 되시고요. 어제 임기아님 선동 같은 단어 쓰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체계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걸 정말 어느 정도 룰에 그 기본 해가지고 공무원들 즉 나름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19에 최고로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데도 핵심 못 짚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감사 때 지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피감 받는 분들도 자세를 조금 낮추시고 겸하게 받아주시고 되도록이면 단어 좀 선정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윤님 추가 질의했어요.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유증상자들 검사하기 급급했고 또 우리가 선제 검사를 해도 그게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 하셨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노력의 결과로 지금 잠잠해졌는 데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성과 보고서의 396페이지 보면 이제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조기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그 언론 브리핑하고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게 있었거든요. 언론 브리핑과 문자로 그 신속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타 지역에 오는 문자를 보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녔던 그 경유지 그런 데를 이게 바로 알 수 있게끔 인터넷 주소를 링크를 해놔요. 근데 우리 진주시는 이제 홈페이지를 항상 참고하라는 말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 또 내일이라도 그렇게 확진자가 발생된다면 문자에 홈페이지 링크, 인터넷 주소를 링크를 해놓으면 쉽게 그 확진자가 다녀가는 데를 우리가 잘 참고를 해서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뭐 가능성 간단하죠,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지침에 네. 발생한 장소를 저희가 언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를 발급했다, 처음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그 발생 장소를 기입하지 마라, 공개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생 장소 그 우리가 감염자가 다녀갔던 데를 전혀 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예. 저희 공개를 못 하게 돼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게 있었죠. 예. 만약에 네. 저희가 그게 이제 역학조사 기관에서 역학조사에 불응한다든지 역학조사를 도저히 그게 공개를 하지 않고서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에 이렇게 다녀가신 분을 연락 바랍니다 하는 거는 그분이 신원 예. 파악 안 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그런 문자들이 오면 우리 신주시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튼 지금은 잠잠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진주시는 서부 경남에서 그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숫자에서 멈춰서 정말 코로나가 잘 종식되길 바라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백신 다 지금 감염률이 얼마나 되나요? 진주 시민의 백신 감염률 백신율, 접종률. 지금 저희가 네.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시민 전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에 해당하는 1차 접종률은 73.48%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그게 부작용이 많을까봐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덜 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그리 하는 추세죠. 지금은 약품이 모자라서 못 맞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대상자들도 접종이 되게끔 일선에서 더 홍보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진선 의원입니다. 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서부보건지소 이용률이 많이 증가됐다고 했었는데 이 서부보건지소가 공간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합니다. 예, 협소한데 이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고 하려면 많은 불편이나 민원인들도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통 이쪽에 집중되는 뭐 치료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보통 처방받는 게 만성질환자들의 처방입니다. 그래도 처방이고 예. 재증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증명 뭐 운전자 운전면허증이라 네, 이런 채용 신체 검사, 예예 뭐 건강 진단 결과서라고 이야기하는 보건증 예. 이런 게 뭐 대부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 보건소가 좀 더 협소하게 늘 이용자들이 평상시도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 보건소를 좀 더 확장이나 좀 이전이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이전에 필요성도 사실은 확장이나 했으면 좋겠지만은 예. 보건소 합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치면 또 서부권에 좀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부 보건소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좀 더 환자들이나 민원인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40페이지 발열성 질환 기피제에 관해서 기피제가 보통 배부가 이 통장님들한테 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읍면동으로 배부가 읍면동으로 해서 하고 이 있고 통장님들한테 예. 배부가 돼 일선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피제가 물론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잘 전달되는 것도 많겠지만 일부 농사하고 좀 관련 없는데 그쪽으로는 좀 적게 가겠지만 조금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한 읍면동을 통해서 세심한 배부와 관리를 부탁드리고 51페이지 잠깐 짚겠습니다. 이 결핵 환자 관리 분야에 있어서 우리 진주시의 결핵 환자의 증감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년도보다는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230 총 환자 관리 지금 19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예.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았으면 감소하고 있는 추정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예, 그럼 그 역할이 아마 우리 보건소 역할도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래 자꾸 생활 환경이 나아지면서 결핵 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또 뭐 심한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관리 부실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늘 우리 일선에서 많이 챙겨 전차적으로 결핵이 없는 우리 진주시를 만들어 주시는데 늘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하여튼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장님이야 그 전 직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질의보다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이게 그 당시 이제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 결과로서는 이제 이 공공병원이 정촌면 일원 뭐 예하초등학교입니다, 그죠? 구 예하초등학교에 신축 부지로 결정이 되어졌고 이 이후에 지금 이제 운영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타당성 연구 및 조사는 아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설립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는데 요 자체 지금 그 별도로 위원회가 있죠. 뭐 민간 협력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공의료, 예. 보건의료 뭐 이 관련자 해가지고 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지방- 진주시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는 진주시에는 지금 그 명수는 저희가 정확히 진주시에는 명단은 모르는데 예. 지방의료원 설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설립위원회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뭐 진로
건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상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결정을 뭐 결정이라보다도 의견이 모아지지. 예. 여기에서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운영 계획 수립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다가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12월에 절차 아닙니까? 근데 12월에 할 겁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본의원님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공공의료원이 제가 이제 진주의료원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이 경상남도에 예. 완전한 직속기관, 시간으로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경남도에서 가지게 되는 경상남도 직속기관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서부권에 있는 시군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 가느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독립체산제로 가는 거 맞습니다. 일부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러면 적자 이거 이 병원은 적자가 뻔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운영비를 서부권에서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르지. 제가 잠시 예. 말씀드려. 그러니까 이게 도의 직속 기관 맞습니까? 완전한 도의 직속 기관. 사실은 이게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자꾸 자칫하면 길어지는데 국장님이 아니, 그냥 원래대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해. 답변을 해보세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계된 국비로 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그 혼합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다고는 돼 있고, 실제 계획상으로는 그 이제 지방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는 계시는데, 실제 이게 지금 용역 중이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운영에 관계된 게 정확하게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들 뭐 공청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를 지방에 분담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의견들은 제시를 해둔 상황이고, 일단 도에서 뭐 정확하게 저희들 보고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그 부분은 그렇게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그걸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완전하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제?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진과장 이해숙입니다. 건강정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관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다건의 요구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검령구역 지정권은 요구사항 처리 결과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 조례가 2020년 10월 8일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89페이지 이분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90페이지 운영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정진사업 최우수기관상 시상금 800만 원은 사업 참여 지원 격려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MOU 체결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각종 예방 관련 교육 실정 내역입니다. 2020년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19개 교육 및 홍보,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매체 등을 통해 대면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며 임산부 건강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 심내혈관 질환 관리 사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에서 110페이지 홍보물 제작 현황은 2020년도는 52종으로 입찰 16건에 6,494만 원, 수의계약 36건에 1억 2,875만 7천 원이며 수의계약 금액의 2,205만 원은 중증장애인 생상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2021년은 14종으로 수의계약 14건을 제작하였으며 7건의 물품은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암검진 관련 저소득층 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저소득층 암검진 현황으로는 2020년 진주시 암검진율은 48.7%, 경남 평균보다 6% 검진율이 높았으며 경상남도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5.32%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111페이지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47개의 병의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5번 의료장비 내역 가동실적, 가동률도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어르신 틀니보건 및 사후관리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79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115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건강취약계층으로 연령,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한장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정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방문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금년 운동 추진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금년구역 지정 및 단속 실적은 2020년도 15,009개소로서 2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10만 2천 원을 부과하고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속보다는 궤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과태료 건수는 없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영유아 임산부 지원 사업은 2020년도에는 모자건강지원실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실적 및 미달성 부분은 출생아 수 감소 및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보건소 방문 감소, 괴로운 문화 변화 등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강정진 건강도시 위원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고 또 사명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원이 이러는데 하물며 그 담당 부서 과장님이랑 직원들은 얼마나 그런 사명감을 많이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온 측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온 측정을. 네네. 네, 그래서 손목을 하는 것도 있고 이마를 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 해운대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행식적으로 체온 측정을 하는 거 이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손목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건강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또 많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온 스티커를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해가지고 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은 정말 정확한 온도가 나오고 이게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건강 정진을 위해서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그 건강정진과 소방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이해숙 과장님께서 6월 말로 그 공직을 마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시간 30분 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충분한 소회 한번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제가 공직 생활을 시작한 지가 한 33년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같이 이렇게 작년 올해같이 이렇게 힘들고 한 그거는 없는데 이런 상황을 두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첫째는 가슴이 조금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의원님으로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준 게 너무 감사드리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 시민으로서 돌아가더라도 열심히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정말 우리 소장님으로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1년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보시면은 아무리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구멍이 있습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정리하시더라도 후배들한테 혹시 기회 되면 조언도 많이 주시고 또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남은 여생 편안히 잘 즐기시라고 제가 덕담 아닌 덕담을 감히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정진과 소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치매 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정신건강과장 정의자입니다.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의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처 결과 중
다항 건의 요구사항 조치 결과로 첫 번째, 코로나19로 시민의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 먼저 코로나19 심리지원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자가격리자와 일반 시민에게 전화 및 대면 상담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또한 자가격리 물품에 정신센터 안내 리플릿과 심리 안정화 물품을 넣어 언제든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와 심리지원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치매 예방 교육, 연령대 낮춰 맞춤 교육 실시에 대한 처리 결과로 교육 대상을 생애 주기별로 나누어 대상의 특징에 적합한 교육 방법들을 강구하고,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7개 어린이집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된 교육 자료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해 보니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 현장 교사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자체 실증에 맞는 자료를 개발하고자 연구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2번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6페이지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심리방역 조치 결과입니다. 코로나 분류 해소를 위해서 심리지원 샌드아트를 제작하여 시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팝업 게시하고, 힘들 때 정신센터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TV 광고를 5개월 실시하고, 또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안정화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4, 5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7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정신건강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9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주요 기능은 정신건강에 관한 주요한 사항 심의와 입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나항 위원회 운영예산, 위원회 수당, 불용예산 해당입니다. 2020년도 위원회 운영예산은 1,200만 원으로 13회 900만 원 지출하고 300만 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1년도 운영예산은 1,040만 원이며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부터 19번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9페이지 20번 해난사업 추진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1월 26일 개소하여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21년 사업비는 14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선제적 치매 예방과 관리, 치매 환자 치료 초기 집중 관리,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그리고 치매 돌봄 지역사회 역량 강화로 분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 금지진 전수조사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전수조사 요원들을 가정을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시한 안심센터 운영 추진계획 및 실정은 올해 4월 말 기준이며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미운영으로 개별 가가 호호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21번, 22번 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3번 무인경비 시스템 현황으로 19년은 주식회사 S원과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20년은 보건소에서 일괄 전자 입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센터 서부권 응급개입팀이 입주하면서 무인경비 시스템은 20년 6월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아래 24번 항목 해당 사항 없습니다. 25번 MOU 체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26번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2페이지 치매 정신건강과 주요 사업 3년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치매 안심센터 운영에서 치매 선별검사는 전수조사 차원에서 매년 확대 실시하였으며 진단검사에서 치매 확진율과 센터 등록 인원도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연도별 추진 실적입니다. 19년도 치매 예방관리 사업은 전 분야 당초 추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년도는 코로나19로 경로당과 노인시설에 방문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전수조사위원 79명을 모집하여 가가호호 개별 방문하여 선별검사도 하고 그 외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직접 설명하고 안내하여 당초 계획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34페이지 중간 중증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독거 어르신 한 분에게 공공후견인을 연결하여 현재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예전 살던 아파트 공과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와 병원 입원 시 입퇴원 관리, 그 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20년도 치매관리 사업은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상남도로부터 기관상 표창을 받았습니다. 134페이지 하단 21년도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은 129페이지 해난 사업에서 제시되어 중복되어 있는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에서 올해 신규 기억체험 마을은 진성면 올적 마을이 채택되어 치매 선별 검사와 치매 인식도 조사, 환경 조사를 실시하고 5월 25일에 5개 유관기관과 자원 연계 회의를 한 후 경상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백화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단은 학생들 수송버스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경찰서는 범죄 예방 진단 후 어두운 골목길에 백부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밤길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을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치매가 있어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가항 방문자 현황과 치료 실적 중 방문자는 매년 5,600에서 5,700 정도이며 치료비 지원자 수는 증가하였습니다. 나항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실적으로 19년도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 중동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나누어 작성하였고 20년과 21년도는 중독센터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부분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포함하여 실적을 총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19년도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하반기에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인력도 8명에서 18명으로 정원됨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건강증진과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정신건강의 날에 기관포창을 받았습니다. 20년도는 코로나19로 사업 대상인 학교, 지역아동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의 집단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서 다소 검사와 교육사업은 미진합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감수하기 위해 전화나 가정방문, 대중매체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센터 홍보를 하고 좀 더 촘촘히 챙겨서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과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포창을 받았습니다. 21년도는 상반기 계속 학교하고 의료기관 접근을 못하고 개별 비대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재단을 통한 대중매체 홍보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는 학교를 비롯한 여러 집단들과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19년은 당초 계획 대비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년은 심청 사정평가에서 의료기관 의뢰 건수가 감소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칩니다. 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1년 사업 중에서 청소년 정서행동 발달 심청 사정평가는 5월부터 학교에서 의뢰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33건에 147만 8천원 지원하였고 집단 프로그램과 개별 상담은 지역 내 전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5월부터 학교가 선정되어 운영 방법과 일정들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상태이며 항우센터와 의논해서 일정과 운영 방법들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중간입니다. 진주시 자살자 수 및 자살위험군 관리 현황입니다. 자살자 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자살 고위험군 관리 대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39페이지 맨 아래 정신사례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19년도 7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팀의 사업입니다. 사업은 기존 정신건강증진팀에서 일부 분리 또는 이관된 사업들이고 주력 사업은 정신진단자 센터 등록해서 가정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년 말 기준 등록 인원은 396명입니다.
140페이지 맨 위입니다. 20년 사례관리 사업 중에 중증 정신질환자 신규 등록은 당초 계획 대비 82.6%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연계되어도 실제 연락을 하면 서비스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감소되다 보니 지역사회 연계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도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지 않습니까? 네. 고령화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 그 중에서 지금 고령사다 보니까 치매 환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제 그 미국 FDA에서 치매 치료제가 승인했는데, 이제 초기 치매 환자에만 효과가 있고 또 더 많은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초기 치매 환자에게도 그 비용이 너무 높더라고요. 6,200만 원 정도.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 건의했던 사항을 정말 과장님께서 열심히 이행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치매 안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은 누구보다 그 치매에 대해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실 거라 보는데,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좀 인식이 조금 부정적 인식이다 보니까 노출하는 거를 좀 싫어하시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가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내가 왜 그런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인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본인은 항상 거기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족도 그렇고 특히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제일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에 가는 게 그게 혹시 뭐 빨간 줄처럼 여겨질까봐, 좋은 곳일처럼 여겨질까봐 정신과에 잘 안 가잖아요. 아마 치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보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초기 단계고 좀 더 진행되면 이제 전혀 그것도 의식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를 옆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은 또 이제 몸무게가 적으니까 혼자서 이게 돌봄이 되지만, 치매 환자들은 어른이고 또 정신력도 없어지지만 운동신경 기능도 없어지기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최소 2명 이상이 옆에서 부축을 해야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치매 환자는 환자대로 고통스럽고,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늘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다른 성인병처럼 우리가 사전에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다른 더 좋은 과장님에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진주시에서 그 치매 환자가 배회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민이 치매 안심밴드를 차고 있었나요? 예, 치매 안심밴드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뉴스에 나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아마 그런 세부적인 정책에서도 아마 과장님께서 철저히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그 실종 어르신 찾은 거는 저희 이제 치매 등대지기로 가입돼 있는 분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오는 길에 그분 조금 약간 배회하는 성향이 있는 걸 보시고 자기가 가셔갖고 이제 말을 걸어보고 센터를 모시고 와갖고 연락해 보니까 실종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연결해갖고 찾은 경우고, 매년 저희 진주시에는 그렇게 통해서 하는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계속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사례라고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 정신건강과 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정의자 과장님께서 6월부로 해가지고 정년하신다는데 한 말씀 덕담할 말씀 전해주고 가십시오. 예, 앞전에 이혜숙 과장님이 제가 하고자 하던 말을 다 말씀드려서 좀 갑니다. 저도 졸업해서부터 뭐 일반 병원 생활도 좀 하고 또 공직직 일에 기간에 들어와갖고 한 33년을 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또 아쉬운 부분도 많고 말만 나와도 이상하게 눈물이 좀 그냥 마음이 눈물 흘리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뭐 적극적으로도 저희 보건소를 항상 배려해 주시고 또 추경이고 2차, 3차 추경을 끝까지 항상 그냥 통과시켜 주셔서 저는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도 보건소 사업을 항상 우선적으로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필수 사업들이 또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또 혹시 이게 통과 안 되면 하자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앉게 되면 불안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항상 많은 크게 저희들 보듬어 주시고 또 많이 챙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약간의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이 더 열심히 더 폭넓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하고 저희 또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같이 또 협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많은 배려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의재 과장님은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볼 때마다 감사라든지 와서 설명 보고하실 적에 항상 보면 해박한 지시도 가지고 계시고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가지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년하시고 공직 때문에 못하시는 그런 각종 일가생활도 많이 잘 즐기시고 아름다운 생활 영위하시고 제가 그 과장님 감히 그 정년하는 하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주실랍니까? 과장님 꼭 만선무강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4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문산읍 건곡면 대평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